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3월 21일 토요일 경제뉴스 1. 이스타항공 국내 항공사 첫 셧다운 국내선도 운항 중단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면 셧다운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가 국내선 국제선 운항을 모두 중단한 건 국적 항공사 중 처음입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2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김포, 청주, 군산, 제주 노선을 운항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일본 정부의 입국 강화 조치로 이미 지난 9일부터 일본 노선 운항을 접었습니다. 2.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무섭게 오른 원달러 환율 진정세. 무섭게 오르던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열흘간 폭등세를 멈추고 40원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전승지 삼성선물연구원은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체결로 외환 자금 시장의 안정세를 찾았다며 증시가 반등한 데다 위안화 환율이 빠진 영향도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그는 금융위기 때보다도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번 통화 스와프 체결은 적지 않은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3. 정 총리 종교 실내체육 유흥시설 보름간 운영 중단 강력 권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에서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결정적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담화는 코로나19 사태로 세 차례 미뤄진 각급 학교의 개학일을 보름 앞두고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높은 단체 행사나 집회 중단을 호소하기 위해 발표됐습니다. 정 총리는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삼성 구미 사업장 15일 만에 확진자 발생. 사업장 정상 운영.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에서 보름 만에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별도 폐쇄 조치 없이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의 확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지난달 25일 이후로는 구미 이 사업장에 출입하지 않았다며 사업장 폐쇄 조치 없이 정상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장 차관급 급여 4개월간 30% 반납. 코로나19 고통분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앞으로 4개월간 장차 차관급 공무원들 급여를 30%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실효성 제고 방안,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제도약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6. 한국 경제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홍 부총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언급한 것은 이날이 처음입니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외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에 대해 정책 당국자로서 말하기 적절치 않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소비 투자, 수출 파급 영향을 따져보면 그럴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 코로나 여파 뉴욕 증시 부진 계속. 다우지수 4.5% 급락. 미국 뉴욕 증시가 또 급락세를 탔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2만선과 7천선 밑으로 각각 내려갔습니다.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또다시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미국 금융시장까지 풍풍이 이어지진 않은 셈입니다. 8. 휘발유값 8주째 내려 5년 만에 최대 낙폭.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폭락 여파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8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 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472.3원으로 전주보다 31.6원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선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간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폭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 국제유가 하루 만에 폭락.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6% 하락. 국제유가가 20일 다시 폭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날 20% 이상 반등했지만 다시 하락한 것이다. 국제유가는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사우디와 러시아 간 유가 전쟁을 벌이는 데 대해 사우디에는 나쁘다고 말하고 싶다며 적절한 때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제유가 하락은 지속됐습니다. 10. 금융안정위 코로나19 금융지원 위해 국제기준 유연성 발의. 금융안정위는 성명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다양한 금융개혁 정책으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내구성이 제고된 상황이라며 각국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물 시장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현행 국제 기준의 틀 내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했습니다. 금융안정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다양한 금융개혁 정책으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내구성이 제고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국제기준 재정기구를 포함한 금융안정위 회원기관들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고 했습니다. 10일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 어디로? 사상 첫 제로금리 시대를 맞은 부동산 시장이 기대감에 들떴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시장 자극 가능성을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역시 부동산 시장은 이자 부담 경감,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되기보다는 경기 위축에 따른 구매력 감소, 급격한 시장 위축을 방어하는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12. 미국 유럽발 셧다운 도미노. 국내 제조업 비상.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공장 가동들을 멈추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미국과 유럽에서만 연간 80만 대를 만들었지만 생산 차질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중국에선 자동차 판매량이 90% 정도 급감했습니다. 이미 국내 자동차 부품 공장 가동률이 60% 선까지 떨어졌는데 수출이 급감하면 공장을 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량의 25%가량을 자동차 업체에 공급하는 포스코는 재고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3. 정세균 재난기금 3조 8천억 원, 소상공인 취약계층 위해 사용.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17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중 3조 8천억 원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내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내 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14. JP모건 피치 한국 경제 성장률 0.8% 전망.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 머물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한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한국의 GDP 성장률을 종전의 2.2%에서 0.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15. 손태승 회장 연임길 열려. 우리금융, 안도의 한숨.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우여곡절 끝에 연임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 손 회장이 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 달 초 최종 결정된 금융당국의 DLF 관련 징계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 때문에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은 연임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로 해석됐습니다. 16. 삼성 유럽 TV 공장 스톱. 동남아도 셧다운 공포. 현재 슬로바키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23명으로 급격히 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물류 및 인적 이동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의 유럽시장 전초기지였던 동유럽 주요 공장이 코로나 셧다운에 직격탄을 맞는 가운데 기업들은 코로나19발 셧다운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주요 생산기지가 포진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둔 주요 기업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등입니다. 17. 아이 있는 결혼 7년 차도 신혼 임대주택 자격 준다. 요즘에 결혼한 뒤 아이를 늦게 가지는 부부들도 많은데요. 앞으로는 결혼한 지 한참 됐더라도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말이면 첫 아이도 태어나 공공임대주택에도 관심을 가져보지만 곧 있으면 결혼한 지 7년 이내라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을 넘기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이르면 6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결혼 7년이 지난 부부도 만 6세 이하 아이가 있으면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18. 한진칼 주총 D-7. KCGI 끝까지 간다. 한진칼 경영권의 향방을 가릴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진 교체를 주장하는 강성구 KCGI 대표가 한국경제TV와의 단독 인터뷰를 갖고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에 대한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최근 국회 등에서 불거진 대한항공 리베이트 건에서도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기존 경영진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강 대표의 지적입니다. 강성구 대표가 이끄는 KCGI 연합은 주총 의결권 기준 우호 지분 32.06%를 확보해 조원태 회장 측과 근소한 차이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19. 신한금투 사장의 이영창 전 대우증권 부사장. 신한금융투자 사장의 이영창 전 대우증권 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는 20일 이전 부사장을 신임 신한금융투자 사장으로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김병철 사장이 신한금융투자 이사회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나면서 경영 공백이 생긴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어 이전 부사장은 최근 현안을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수습하고 신뢰를 회복할 만한 역량을 가진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20. 10조 원 채권시장 안정펀드 필요시 증액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2008년 공동으로 마련한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은행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2008년 당시 조성된 채권시장 안정펀드 10조 원은 은행이 8조 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등이 2조 원가량을 부담했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앞으로 자금 소진 추이를 보면서 규모 확대가 필요할 경우 펀드를 증액할 계획입니다. 2020년 3월 21일 토요일 경제뉴스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